다시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직접 만난 80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내뱉은 고백입니다. 최근 조사에서도 60대 이후 어르신 1000명 중 87%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돈만 믿고 시간을 흘려보낸 것, 작은 건강 신호를 무시한 것, 가족과의 시간을 미룬 것,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 후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말로 소중한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나이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지 7가지 분명한 길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땐 약속을 미루지 않았을 겁니다. 83세 한도윤 어르신은 오래 접어둔 앨범을 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앨범 속 아이들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정작 사진 속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회식, 거래처, 바빴다는 핑계가 한 장 한 장마다 적혀 있는 듯 했지요. 어르신은 그날 하루만 비웠다면 아이가 평생 기억할 얼굴이 되었을 텐데라며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그에게 60대는 마지막으로 넉넉히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의 목소리를 찾았고 배우자는 이번 주말엔 우리도 가보자며 작은 소풍을 제안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늘 다음에 하자로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말, 다음 연휴, 다음 해에. 그렇게 미룬 시간은 쌓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들, 딸과의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식탁의 대화는 무의미한 이야기만 오가다 금세 끝났습니다. 어르신은 나는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을 듣지는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은 한번 크게 해내는 이벤트가 아니라 소소하게 자주 쌓는 순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르신의 후회는 분명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한 순간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손에 채운 배우자와 걸었던 동네 골목, 늦은 밤 거실 조명의 노란빛, 그 모든 것이 삶을 지탱해주는 기억의 등불이었음을 그는 늦게 알았습니다. 반대로 그 등불이 적을수록 밤은 길고 춥습니다. 그렇다면 6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은 3가지를 또렷이 말했습니다. 첫째, 약속을 캘린더가 아니라 의식으로 만들 것. 매주 같은 시간에 가족 저녁을 하듯 이유 없이도 지키는 의식이 관계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둘째, 대화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 간단한 거부터 대화해보기. 오늘 뭐 했니? 보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가 먼저여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하나씩. 큰 여행을 계획하기보다는 커피 한 잔, 산책 10분이라도 그날그날 채울 것. 어르신은 구체적 방법도 건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하루 한 장 오늘 사진 올리기. 말 대신 이미지는 기억을 빠르게 공유합니다. 저녁 식탁에선 휴대폰을 최소화해보기. 가족과의 30분 대화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10초 포옹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출근 전, 귀가 후, 잠들기 전에 단 10초씩. 설명보다 온기가 빨리 화해를 데려옵니다. 또 월 1회 둘만의 데이트, 배우자와 번갈아 장소를 정해 소박한 데이트를 하는 것. 거창한 여행이 아니어도 우리는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손주와의 연결법도 간단했습니다. 영상통화로 동화 읽어주기, 손글씨 엽서 보내기, 순주와 놀아주는 놀이를 알아보기. 중요한 건 완성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아이들은 잘 만든 콘텐츠보다 자주 들리는 목소리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때의 나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사랑을 보여주는 시간에는 인색했어요. 마음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남는 건 함께한 기억과 사진뿐이지요. 그는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을 가족의 밤으로 정해 메뉴를 투표로 정하고 한 주에 가장 고마웠던 일을 한 가지씩 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먼저 약속을 비워두더랍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합니다.
거실 조명 아래 함께 앉아 귤을 까먹고 지난 사진을 넘기며 웃는 소리. 이 소소한 풍경이 긴 하루의 피로를 지웁니다. 만약 지금 60대라면 오늘 밤 식탁에 작은 등불 하나를 더 켜보십시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에 대신 지금을 선택하는 순간 가족의 시간은 비로소 당신 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80대의 당신이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미루지 않길 참 잘했다. 두 번째는 작은 건강 방치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냥 병원에만 갔어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84세 최영우 어르신은 무릎 위에 놓인 지팡이를 가만히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60대 초반부터 자주 무릎이 시리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통증이 심해질 때는 파스나 진통제를 붙이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평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7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건 물론이고 집 앞 슈퍼마켓을 다녀오는 길도 버거워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평소처럼 마당을 걷다 무릎이 갑자기 꺾이면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지팡이가 없으면 외출을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60대 때 정기 검진만 제대로 했어도 아니면 무릎 근육 운동이라도 조금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걷는 일조차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르신의 말 속에는 늦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미루는 습관이 쌓여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전문가들은 무릎 관절, 허리 통증, 두통, 소화불량 같은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모두 경고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쉬면 낫겠지 하며 넘깁니다. 그러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병은 악화되어 더 큰 고통과 비용을 불러옵니다. 이 점에서 최영우 어르신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7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60대 초반의 작은 방치가 지금의 큰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무릎 관절염, 고혈압,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도 대부분은 미리 신호가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두통이 반복되면 검사받고 무릎이 시리면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며 소화가 안 되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 검진을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관리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늦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몸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걷기 운동,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습관 같은 소소한 습관이 10년 뒤의 나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최 어르신은 지팡이를 쥔 손을 바라보며 나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제발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해도 된다는 생각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립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치가 모여 결국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정기 검진과 작은 실천으로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육을 지켜야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교훈입니다. 60대에 운동을 조금만 했더라면 지금은 이렇게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았을 겁니다. 82세 박노철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튼튼한 체격을 자랑했지만 은퇴 후 운동을 소홀히 하면서 몸이 급격히 변했다고 합니다. 나는 힘이 좋은 편이라 근육이 그렇게 쉽게 줄어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단 한 칸도 오르기 힘들어졌지요. 박 어르신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아내와 시장을 걸어 다니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자꾸 시리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두었는데 알고 보니 근감소증이 시작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문제는 근육이 단순히 움직임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면역력, 균형 감각, 대사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몸의 엔진이기 때문이지요. 박노철 어르신은 결국 70대 중반에 큰 낙상을 겪었습니다. 거실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졌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면서 근육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휠체어 없이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깊은 후회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대 때 하루 10분만 운동을 했다면 내 삶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근감소증을 조용한 도둑이라 부릅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근육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근육은 늦게라도 단련하면 반응합니다. 박 어르신의 후회와 달리 지금도 작은 실천으로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방법은 발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발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루에 20회씩 3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까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근육과 뇌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줄어들고 밥심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두부,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생활 속 움직임을 더하면 근육은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박노철 어르신의 삶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근육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스스로를 지킬 힘도 삶을 즐길 여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은 젊은 사람들의 일이라며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박 어르신의 후회처럼 작은 방심이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발꿈치 들기 한 번,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한 번이 바로 미래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박노철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매일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였을 겁니다. 여러분은 제 후회를 거울 삼아 제발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네 번째는 은퇴 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노후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퇴직금만 있으면 노후는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2세 김석준 어르신은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사진액자를 만지작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일했고 정년 퇴직을 하면서 5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은퇴식에서 동료들은 모두 그의 여유로운 노후를 부러워했지만 불과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달 연금에만 의지하며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의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처음 2년간은 즐겁고 화려했습니다.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니고 손주들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사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한다는 마음이었지요.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큰아들의 사업이 어려워져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작은아들의 집 장만도 도와주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겹치면서 통장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돈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말이 실감났다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요. 김 어르신은 돈이 많을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시기가 바로 퇴직 직후 5년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를 허니문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오랫동안 일만 하다 은퇴로 갑자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처음 몇 년간 소비를 크게 늘리다가 이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도 정확히 이 패턴에 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석준 어르신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4개의 통장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합니다. 첫째는 절대 손대지 않는 원금 통장, 둘째는 생활비 통장, 셋째는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집 수리를 대비한 비상금 통장, 넷째는 여행이나 취미처럼 즐거움을 위해 쓰는 행복 통장입니다. 이렇게 나누니 매달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명확해지고 불안감이 줄었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예전에는 돈을 쓰면서도 늘 마음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계획 안에서 쓰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무리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원칙을 세우니 자녀들도 점차 이해하며 오히려 부모의 상황을 존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삶을 지키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게 아닙니다. 돈을 쓰는 지혜, 관리하는 습관이 진짜 자산입니다. 아무리 큰 퇴직금도 계획 없이 쓰면 금세 사라지고 적은 돈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오래도록 삶을 지탱해줍니다. 김석준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돈을 무작정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배울 겁니다. 돈은 자녀에게 다 주는 것도 무작정 아끼는 것도 답이 아니더군요. 결국 내 노후를 위해 현명하게 쓰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관리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첫 5년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평생의 노후를 좌우합니다. 지금 60대라면 오늘부터라도 지혜롭게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번째는 자녀와의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했던 겁니다. 82세 송재호 어르신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회상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으니 이제는 그 보답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직장과 육아에 치여 늘 바빴고 딸 역시 가정살림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내가 필요한 순간이면 언제든 달려올 줄 알았다고 했지만 정작 몸이 아플 때 찾아오는 건 이웃이나 오래된 친구였지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쌓였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녀들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싹 텄습니다. 송재호 어르신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결국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요. 자식은 부모의 전부일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자녀를 자신의 행복의 원천으로 삼았고 그것이 관계를 더 무겁게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이라 생각했던 집착이 오히려 아이들을 멀어지게 했다는 그의 고백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착각을 합니다. 자식은 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고 부모가 원하는 만큼 관심과 시간을 내줘야 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면 부모는 늘 실망하게 되고 자식은 늘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송 어르신은 지금은 새로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 대신 존중을 선택한 겁니다. 그는 이제 자녀에게 큰 부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은 통화로 안부를 나누고 손주들과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합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식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함께하되 얽매이지 않는 것이 건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부를 기대하지 않아야 자녀도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도 자기 삶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송재호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내 삶을 더 단단히 세웠을 겁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은 지금 60대와 70대에게 꼭 필요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서는 자세입니다. 존중 속의 거리, 그것이 진정한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6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이 이렇게 무거운 짐인 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84세 김춘식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자식들마저 각자의 가정에 묶여 찾아오는 날이 줄어들면서 집안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키워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김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자식 탓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요. 그는 과거에는 자녀가 늘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자주 걸어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오라고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들은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져 갔습니다. 김 어르신은 나는 사랑이라고 했지만 아이들에겐 짐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전환점은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작은 동호회 활동이었습니다. 매주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가끔은 봉사활동을 나가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잘 다스리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다른 이와의 관계도 한결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김춘식 어르신은 지금도 하루의 절반은 홀로 보냅니다. 아침에는 천천히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호회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을 따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손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면 외로움이 되고 고독을 받아들이면 평안이 됩니다. 결국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관계를 가볍게 이어가는 지혜 말입니다. 김 어르신의 고백처럼 노년의 행복은 화려한 만남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고 즐기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삶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은 다 지나가더군요. 끝내 남는 건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85세 이명호 어르신은 병실 침대에 기대어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토록 쫓아다녔던 돈과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 한 그릇을 제대로 맛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손주가 재롱을 부릴 때 잠시 눈길을 주는 대신 서류와 전화에 더 신경 썼습니다. 그때 단 10분만 더 함께 웃었더라면 지금 내 기억 속은 훨씬 따뜻했을 겁니다. 이 어르신의 말은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방식을 실천합니다. 매일 작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는 것,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다는 것, 간호사가 건넨 따뜻한 미소 한 번. 이런 사소한 기록들이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그는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인생의 마지막을 지탱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가치관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화려한 성취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소소한 기쁨과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이명호 어르신은 지금도 병실에서 가족과 함께 귤을 까먹으며 웃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순간들이 결국 내 삶을 채워주더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줍니다. 젊을 때는 놓치기 쉬운 일상의 소중함, 그것을 지금이라도 붙잡아야 후회 없는 노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소소한 행복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눌 시간이야말로 진짜 자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겠다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작은 건강 신호, 근육의 힘, 돈 관리, 자녀와의 관계, 고독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삶의 진짜 가치까지. 결국 인생의 후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소한 것들을 놓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쪽이 뜨끔하셨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똑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선택을 바꾸면 10년 뒤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지인분이 계신가요? 지금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친구 혹은 부모님과 같은 연배의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도 분명 귀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내일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쌓여 후회 없는 내일이 되길 바랍니다.